안녕하세요. 큐비드 GMP 이야기입니다. 통계학개론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모집단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이 심장 발작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이 그렇듯이 어느 개인이 특정 연도에 심장 발작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빨리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간단한 방법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험 대상자로 22,071명을 선정해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 1은 아스피린과 똑같이 생겼지만 아스피린이 아닌 가짜 약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룹 2는 하루에 한 알씩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조사 대상자들의 심장 발작 여부를 기록했고 그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심장 발작률의 차이는 0.0091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상대적인 위험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은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보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1.72배나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에서의 발작률은 0.0217이 되고 아스피린을 먹은 그룹에서의 발작이 일어날 확률은 0.0126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 두 개 차이가 0.0091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요 두 확률을 비교해 보면 1.72배나 된다. 아스피린,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이 1.72배나 더 많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그룹은 이항 분포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독립적인 표본입니다. 심장 발작이냐 아니냐로 하니까 이항 분포가 됩니다. 공전의 앞, 뒤 나오는 것처럼 이항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보는 것은 두 그룹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X1은 이제 X1은 집단 1의 심장 발작 횟수, 그리고 P-1은 집단 1의 심장 발작률, 그리고 X2는 집단 1의 심장 발작 횟수고 P-2는 집단 2의 심장 발작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율의 차이의 추정치는 P-1 빼기 P-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 차이의 추정치는 어떤 분포를 나타낼까요? 표본이 크면 P-1 빼기 P-2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1 빼기 P2의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식을 설명하면 그 P1 빼기 P2 모비율의 실제 차이가 이렇게 P-1 빼기 P-2 해서 측정된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 어, Z 통계량에다가 표준 오차를 곱한 것이 되겠죠. 요거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고요. 만약에 양측 검정이 단측이면은 그냥 알파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신뢰 구간을 한번 계산해 보는데 여기서 여기 표준 오차는 이런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요. 각 표준 오차의 그 변수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해진 값들을 대입을 하면 표준 오차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표준 오차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P1 빼기 P2
그것이 0.0091 플러스 마이너스 0.0034. 그래서 95%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은 0.0057부터 0.0125다. 라고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심장 발작률의 차이가 0.0057부터 0.0125 사이에 있다고 95% 확신한다. 이렇게 두 모집단의 비교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봤습니다. 이제는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스피린의 예를 계속 사용해 보겠습니다. 귀무가설, H0 귀무가설을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짜 약을 복용한 경우와 아스피린을 복용한 경우에 심장 발작이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짜 약을 복용한 것과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으니까 뭐 똑같은 효과를 보이겠죠. 그리고 대립가설은 아스피린이 심장 발작을 낮춘다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짜 약을 복용한 경우가 아스피린을 복용한 경우보다 심장 발작이 일어날 확률이 높게 되겠죠. 표준 오차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고요. 각 변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Z 통계량을 구하는 식은 또 이렇고요. 여기에 P1과 P2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에서 상쇄됩니다. Z 통계량을 구하면 5.20이 됩니다. 그러면 이 Z 통계량 5.2가 2에 해당되는 P값을 구해보니까 0.00000001이 됩니다. 엄청 작죠? 여기서 유의 수준을 정하지 않았지만 0.05나 0.01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므로 귀무가설은 기약합니다. 아까 전에 0.05 알파를 0.05로 둘 것이냐 0.01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은 스킵을 했고요. 어쨌든 요 P값을 구해보니까 P값이 뭐 0.05나 0.01보다 엄청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은 기각합니다. 이 말은 곧 아스피린이 효과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남녀 직원의 평균 급여를 비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속 분포입니다. 모집단 1은 여자이고 모집단 2는 남자입니다. 모집단 1과 2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집단 1의 크기는 N1개, 평균은 X1바, 표준 편차는 S1이고 표본 집단 2에서 남자죠. 남자에서는 표본 집단의 크기가 N2개가 되고 평균은 X2바, 표준 편차를 S2라고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때 모집단 평균 차이의 추정치를 X1바 빼기 X2바라고 하겠습니다.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한 데이터의 평균의 차이가 어떤 추정치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 구간과 가설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에 평균의 차이의 분포는 표준 분포에 근사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표준 오차는 이렇게 보시는 식처럼 구하게 됩니다. 유의 수준을 알파로 할 때 이를 이용하여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것을 규모가설로 하고 검증 통계량을 구하여 규모가설의 채택 또는 기각을 정하게 됩니다. 검정 통계량 대신에 컴퓨터 등으로 P값을 구하고 유의 수준과 비교하여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표본의 평균 비교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큰 표본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구하지는 않았는데 이 작은 표본의 평균에 대해서는 한번 실제로 값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뭐 큰 표본이나 작은 표본이나 대동소이합니다. 큰 주기는 똑같죠.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그룹들이냐 비교냐 보면 자동차 후드 앞에 완충 장치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충돌 시 파손 정도를 줄여주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후드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완충 장치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충돌했을 때 파손 정도가 영향을 갖느냐 보는 건데 A그룹은 완충 장치를 하지 않았고 총 5대의 차로 충돌 실험을 하고 수리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B그룹은 완충 장치를 하고 7개의 차로 충돌 시험을 하고 수리비를 정리해 봤습니다. 완충 장치를 한 그룹의 수리비 평균은 300만 원이고 완충 장치를 하지 않은 그룹의 수리비 평균은 5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완충 장치를 한 그룹의 수리비가 더 적게 든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단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산이 같은 T 분포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게 등분산이라고 하는데 이 등분산은 F 검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그냥 F 검정을 하지 않고 등분산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했고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두 집단의 것을 합해서 이 식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표본의 표준 편차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등분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S1하고 S2를 S2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큰 표본의 경우가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S2를 구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표준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각 그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표준 오차까지 계산 154로 구했고요. 95% 신뢰 구간을 구해 보니까 이렇게 240 플러스 마이너스 34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100에서 580입니다. 표본을 보면 표준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뢰 구간도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부터 580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한쪽으로 이제 치우쳐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값도 있고 플러스 값도 있는 이 경우에는 완충 장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충 장치가 있는 경우에 수리비가 덜 든다고 할 수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의외죠. 그 수리비 차이가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완충 장치를 한 것과 완충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한 평균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 A와 휘발유 B 중 어느 것이 자동차 연비가 좋은지 실험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의의 자동차 50대에는 A 휘발유를 넣고 또 다른 50대에는 B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연비를 조사하면 표준 편차가 매우 크게 나와서 두 가지 종류의 휘발유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표준 편차가 큰 이유는 자동차의 종류가 가지각색이어서 이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고 운전자가 제각각이어서 운전자에 따른 연비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동차에 한 명의 운전자가 하루는 A 휘발유를 넣고 A 휘발유를 넣은 다음에 연비를 구하고 그 다음 날에는 B 휘발유를 넣은 다음에 연비를 구하고 그래서 그 차이를
도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이때 표준 편차는 자동차 한 대당 A와 B 휘발유에 따른 연비 차이에 의해서 구합니다. 이런 것을 쌍체 비교라고 합니다. 아까는 50대씩 총 100대의 차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하면 자동차의 숫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 나온 대로 자동차 10대에 대해 각각의 차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휘발유 A와 B의 연비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손크림을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두 제품을 무작위로 각 실험 대상자들의 오른손과 왼손에 바르면 피부의 차이에서 오는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통계학 책을 참고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두 모집단의 비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집단의 비율을 비교한 거, 평균을 비교한 거, 쌍체를 비교한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